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개청 준비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범을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마련 등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힘겹게 첫 발을 뗀 우주항공청. 상반기인 오는 5월쯤 임시청사로 사천에 문을 엽니다. 임시청사에는 과기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사천시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는 청사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쯤 정식 문을 열 전망입니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과기부나 산자부 공직자가, 본부장은 민간 공무로 선발됩니다. 연간 예산은 7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남은 과제는 우수 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당장 하위 법령 제정과 인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요건과 처우 규모나 업무 분장에는 부처 간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산하기관인 항우영과 천문연 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핵심 기능을 할 민간 전문가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항공청을 거점으로 산업과 연구, 교육 등을 집적화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근거가 빠졌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또 중앙에 건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렇게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먼저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견인한다는 생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산업과 주거, 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해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이 원자력과 방위산업, 우주산업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남 첫 방문은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한 위원장은 3.15 의거와 거창 구치소 건립 등 경남도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세웠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국회 갈등의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경남에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국회의원과 경남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역구별 당원들이 자리하고 예비 후보들도 대거 참석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바로 그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 성지 경남에서 밝힌다며 정치개혁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 경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한 비대위원장은 경남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박동혁 감독 체제로 팀을 꾸리고 올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일부 승격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험 많은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2 플레이오프까지 올랐지만 일부 승격 문턱에서 좌절한 경남FC. 4년 연속 이루지 못한 꿈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4년 만에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팬 앞에선 박동혁 신임 감독은 1부 리그 승격부터 약속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어느 시즌보다도 준비를 잘할 거고요. 정말 기대해도 좋을 시즌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FC는 지금까지 8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진은 브라질 출신 엘리오에 이어 콜롬비아 출신 장신 스트라이커 리바스를 영입했습니다. 또 경험 많은 선수들로 수비도 강화했습니다. FC 안양 출신 센터백 김영진과 서울 이랜드FC 주장 출신 한용수 등을 보강하며 수비 라인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남FC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가까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을 벌입니다. 박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제 감독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동계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에 앞서 몸풀기와 미니게임으로 신구 호흡을 맞춰보는 선수들도 올 시즌 승격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답해드리지 못했던 승격을 올해 태국에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남FC는 다음 달 9일 태국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열흘 동안 거제에서 최종 훈련으로 K리그2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올해 꼭 승격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는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맡을 닥터 헬기의 존재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이 닥터 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닥터 헬기를 포함한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에 필요한 대책 등을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를 태우고도 구급차가 출발하지 못합니다. 이송할 수 있는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선 이런 일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혈관절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럴 위험성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내 심장은 누가 치료해 주냐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부산시 내에서는. 응급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선 계절과 지역별로 다른 구급 수요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딥러닝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고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뭔가 어떤 출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맡을 닥터 헬기 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전국의 닥터 헬기는 8대,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또 소방이나 경찰 등 헬기 운영기관과 응급 환자 이송 협업을 하는 제주나 외상 환자 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는 울산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 서부산 의료원에 더해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 지정 등 도심 외곽 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의료가 부산 전역에 공급되는데 조금 나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도 필수 의료 분야에 이렇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체계가 시민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가로 등록한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예비 후보입니다. 경남도의회 최초 여성 의장,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민 예비 후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구부 부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예비 후보입니다. 통합창원시 1대 2대 시의원을 지내고 11대 경남도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경동 예비 후보입니다. 전 창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재직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상 예비 후보는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서 마산 하포구로 출마 지역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의창구, 마산 하포구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함안이 영하 5도, 거창이 영하 8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9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지만 낮에는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1도, 함안이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함안이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5도, 사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산청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가족 등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1,000여 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의 대리 처방 사실을 알고도 240여 차례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로 60대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